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시간입니다. 오늘 해설에는 김만수 팔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영암 월출산 대 부천 판타지아의 대결인데요. 이제 시니어 바둑리그 정규리그 막판인데요, 거의. 네. 뭔가 좀 아직도 순위 다툼이 치열하죠. 네, 오늘 대국도 역시 순위가 또 관계가 있습니다. 네. 네, 부천 판타지아 입장에서는 좀 순위와 상관없이 좀 마무리하는 입장이지만 네. 영암 월출산 입장에서는 2위까지 노려야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한 한 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판을 지게 되면 2위는 할 네,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팀 순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팀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주 곡감팀은 1위가 확정이고요. 자, 인천 예림도화와 영암 월출산 팀이 지금 네. 승부를 벌이고 있죠. 네, 영암 월출산은 2번의 경기가 남아 있고 어. 인천 팀은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승수에서 영암 월출산이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2승을 하게 되면은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네. 자, 개인 다승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막강 3장이죠. 인천 예림도어의 박승문 선수가 10승 2패로 이미 다승왕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어떤 시즌 처음과는 너무 예상이 너무 많이 다르죠? 네. 자, 네. 부천 판타지의 안관욱 선수 6승 4패로 좋은 성적을 보여줬는데 팀원들과 손발이 맞지 않았어요. 네. 자, 오늘의 출전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암 월출산 황원준 선수와 김일환 선수. 자, 이국이 김종수 선수와 안관욱 선수의 대국 재밌겠어요. 네, 김종수, 안간욱 선수는 굉장히 라이벌로 오랫동안 경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라이벌전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3국은 오규철 선수 대 김동면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일단요, 영암 월출산 팀은 오늘 대국을 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또 반면에 부천 판타지아 입장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특히 영암 월출산 입장에서는 2위와 3위는 차이가 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네. 3위는 4위와 똑같은 맞아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막판 스퍼트를 좀 올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영암 월출산 팀 대 부천 판타지아의 대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2016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영암 월출산 대 부천 판타지아의 대결입니다. 네, 박상돈 심판의 대국 개시 선언으로 시합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세 판 동시에 네. 벌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부천 판타지아 입장에서는 좀 부담 없이 편하게 둘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 사실 바둑 내용이 굉장히 또 편하게 그렇습니다. 두어집니다. 네. 자, 김동현 선수 대 오기철 선수죠. 오기철 선수가 3장으로 상당히 성적이 좋았어요. 네. 자, 김종수 선수 대 안관욱 선수인데요. 이 아마추어 시절부터 라이벌 관계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행마의 김종수, 어떤 초반의 안간호 이런 식으로 굉장히 특징이 있는 네. 굉장히 바둑인데요. 재밌는 한판 예상이 됩니다. 자, 1국입니다. 김일환 선수 대 황원준 선수의 대국인데요. 자, 황원준 선수가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한 시간 30분에 40초 초읽기 5회로 진행됩니다. 자, 일단 황원준 구단의 흑번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일환 구단 하면은 이제 100번을 잡았을 때 네. 외목을 항상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외목을 쓰진 아니네요. 않았는데 네. 공교롭게도 이제 상대가 소목을 둔 것을 걸쳤기 때문에 외목과 똑같은 입장이 됐죠. 네. 100번으로는 외목을 모두 사용을 한 김일환 구단입니다. 이 사실 KB 바둑리그를 보면요. 네. 요즘 유행하는 포석이 획일화돼서 네. 나오는데 시니어 바둑리그에서는 자신만의 포석으로 둬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전하시기에는 훨씬 더 다양한 바둑을 감상하실 수 있어서 네. 어떤 재미가 또 있죠. 또 이제 시니어 바둑 리그에서는 기세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어떤 바둑 내용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좀 더 바둑 내용이 좀 풍성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예전은 약간 이제 예전 버전을 이렇게 두는데 최근에는 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변으로 두게 됩니다. 네. 뭐 좀- 같은 맥락인데요. 네네, 좀 좁혔습니다. 예전에는 바짝 다가가지 않았나요? 네, 더 바싹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좀 황원준 구단은 역시 전투를 좀 즐기는 바둑은 아니고요. 음, 좀 약간 수비적인 바둑이 되죠. 또 김일환 구단 하면 굉장한 전투형이니까 어차피 뭐 여길 두나 여길 두나 들어올 게 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굳이 여길 더 갈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초반은 무난한 뭐 흐름입니다. 이 보시면은 초반에 공을 들이는 스타일들이 있고 네. 이제 초반은 빨리빨리 두고 중반 이후에 공을 들이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제 프로 쪽은 대부분 초반 쪽에 공을 들이고요. 이제 중반 이 싸움이 벌어지면은 아무래도 두기 좀 오히려 편합니다. 돌이 두는 게 붙어있죠.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반대가 되는 게 좀 맞죠. 초반엔 좀 빨리 두더라도 중반 때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은데요. 네, 실은 이제 두면서 뭔가 속도가 붙기 시작해갖고 네, 거의 1초도 생각 안 하시고 두는 경우 많죠. 자, 지금 백이 네. 늘었는데요. 네. 뭐 호구 치는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느는 수는 좀 공격적인 수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을 어차피 지킬 때 여기 벌리게 되면은 호구 쳐서 두는 것보다는 느는 게 집으로 집으로 훨씬 득이네요. 득이죠. 네. 그리고 여기를 다음에 공격을 갔을 때도 여기 늘어 있으면은 사활의 문제가 됩니다. 네. 네, 굉장히 공격적인 수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면 흑이 이 두 점을 굳이 살리지 않고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이게 좀 허실실 수법인데요. 그러니까 아예 버리는 수를 많이 두죠. 상대가 어떤 의도가 딱 나오면은 보통 그 역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네. 흑이 응수를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요. 들어오게 되면은 이 두 점을 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 돌을 이제 버리게 되면은 이게 크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고수가 될수록 여기 좁은 공간보다 넓은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흙이 좋지가 않죠. 근데 바둑이 약하면 약할수록 돌을 잡으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약간의 이런 게 이제 미끼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대구를 했을 때 네. 사국인가요? 이세돌 구단이 유일하게 승점을 올린 판이 있죠. 그렇죠. 네. 그 바둑을 이제 바둑을 모르는 기자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세돌 구단 알파고가 단수를 쳐갖고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 5개를 빵따리만 한 저 그 현장에 내용이 있는데요. 있었어요. 갑자기 환호성이 났죠. 막 박수를 치면서 바둑이 끝난 줄 알고. 네. 근데 바둑을 아는 사람들은 시큰둥해하고 있는데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은 알파고 돌이 이렇게 딱 드러내지니까 환호성이 나오면서 이렇게 의아했었는데요. 이 바둑을 모르고 약한 분들은 이 돌이 생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거 이런 말리느라고 것은 이긴 거 아니라고 아직. 그때 현장에 계셨죠. 네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바둑이 약하면은 생각하는 게 좀 다르구나 그런 거 많이 느꼈던 그런 장면입니다. 네. 자, 지금 이쪽 굳힌 수는 이제 역시 수비형의 포석입니다. 공격적인 스타일은 이제 주로 넓힌 수를 많이 두죠. 그래서 상대에게 네. 들어오라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비형 포석과 이 공격형 포석은 수비형들은 이 굳힘이 많습니다. 이 마늘모 굳힘, 날일자 굳힘. 보시면 굳힘류가 많죠. 또 지키는 수들이 많은데 공격형들은 이런 굳힘을 거의 안 두죠. 굳힐 바에는 협공을 하고 날일자 굳힘 할 바에는 넓히고. 넓히고. 네.
이건 이제 성향의 차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김일환 구단은 이게 넓히지 않습니까? 네. 날짜 붙임 두지 않고 넓힙니다.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김일환 구단의 이 네. 평소 모습으로 보면 전혀 공격형 네. 기사 같지가 않은데요. 네, 바둑은 아마 네, 싸움꾼이군요. 선호 구단과 더불어 가장 네. 네. 근데 김일환 구단도 평상시에는 굉장히 좀 점잖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또 말씀을 하실 때는 굉장히 단호하게 짧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원래 이 성격과 네. 기풍이 상관관계가 조금은 좀 네. 있거든요. 네. 자, 황원준 네. 선수가 굉장히 저것을 좀 두었어요. 네, 좁히죠. 네. 원래 이게 세 칸으로 두게 되면은 이 돌을 이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계속 좀 흙은 좁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공격 성향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런 것 대비해서 본인의 어떤 보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시니어리그 같은 네. 경우는 정말 몇십 년을 싸웠기 때문에 서로의 네네. 기풍을 잘 알 거예요. 네. 그리고 대전 성적 보면은 뭐 30승 뭐 20패 뭐 이런 식으로 한 50판 두시는 경우가 많죠. 또 예전에는 이제 프로기사 숫자가 또 많지 않다 보니까 두시는 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두시는 분들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황원준 선수와 김일환 선수는요. 상대 전적에 김일환 선수가 네. 14승 10패. 네. 그래도 거의 비슷해요. 네. 뭐 김일환 구단도 좋은 성적 내셨지만 오히려 좀 시니어 그룹이 된 이후부터 성적이 더 좋습니다. 네. 삼성화재배 본선에서도 올라가고 또 근데 일반 본선이 아니라 그 젊은 친구들과 똑같이 경쟁해서 올라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일환 구단이나 황원준 구단이나 오히려 시니어가 돼서 성적이 더 좀 좋은 그런 노력하는 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천 판타지의 네. 김동민 선수 같은 경우도 예전에 네네. 거의 제 기억에 20연승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핫 이슈가 됐었죠 네. 그때. 보통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이상하게 잘 이겨요. 네. 지고 뭐, 싶어도 이겨요. 막 수가 네. 보이고. 그런 때가 이제 가끔 있죠. 그래서 가끔 어른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많이 말씀하신 게 살면서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도 보면 잘 나갈 때가 그때 기회인데 그때 놀기 바빠서요. 네. 잘 나가니까 계속 잘 나갈 줄 알았죠. 네. 아 기억나요. 김만수 팔단도 뭐 다승 네. 1위 막 하지 않았었나요? 네. 했었죠. 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또. 갑자기 또 슬픈 기억이. 네. 자 일단은 그 네. 우상 기적을 보면요. 네네. 딱 보이는 수는 흙이 덮어 씌우는 수가 보이거든요. 100이 안 될 때. 네. 예전에는 이렇게 뒀는데 네. 예전 100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럼 이렇게 덮어 뒀는데 요즘에는 이쪽부터 둬서 아 왜요? 덮어 네. 씌우면 소화가 안 된 건가요? 이 귀란 지역은 3, 3이 남아 있으면 한 번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자꾸 내모는 입장이죠. 모양을 네. 펼치고 상대가 들어올 때 내모는 입장이고 백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꾸 모양을 넓혀서 오히려 내 진영에서 싸우고 싶어 하죠. 이런 예전에는 이제 돌에 효율을 많이 따졌습니다만 이창우단이 나온 이후부터는 돌의 효율 플러스 어떤 집을 많이 또 따지게 되죠.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바둑책을 보시거나 그런 때와는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또 김일환 선수. 넓혔습니다. 네. 흙은 최대한 단단하게, 백은 계속 좀 넓혀서 한 칸으로 넓혀서 둡니다. 이 벌리잖아요. 네, 뭔가 전개를 할 때는 어떤 네. 요령이 있나요? 저거 지금 둔수는 네, 뭔가 약간 어렵기도 하거든요. 네. 글쎄요. 뭐 벌림은 그냥 손 가는 대로 두는 게 좀 맞다고 봐야죠. 근데 항상 점을 기준으로 두시면 대부분 다 맞습니다. 네, 한 점을 지켰습니다. 네. 황원준 구단은 이렇게 상대가 워낙 공격 성향이
강하다는 걸 아니까 굉장히 처음에 단단하게 두고 있습니다. 여기. 백의 입장에서는 전단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결국 약간 못 견디고 상대 진영을 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으로 전투가 시작이 되겠죠. 네, 지금 바둑을 보실 때 이 프로들은 항상 이 마름으로 지킵니다. 근데 프로들은 이 3-3의 드론들을 잡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1급이 아니면은 이 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를 두고요.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마름을 두면 이게 터져 나가니까 막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돼서 바로 수가 납니다.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여기를 두고 젖힐 때 이쪽으로 두게 됩니다. 네. 이런 과정으로 돌이 잡히긴 하는데 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뭐 맛도 좀 네, 나빠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을 놓고 얘기하면은 당장은 수가 안 됩니다. 프로들의 바둑에서는 이런 긴 수순을 예상을 하고 바로 들어가진 않는데 근데 나중에 돌이 이런 데 차곡차곡 접근을 하면은 끊겼을 때 배이 약해지겠죠. 이 눈목자에서 이 3-3을 두면은 아마추어 분들 바둑에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실력상. 근데 이제 프로들 바둑에서 지금은 안 되지만 조금씩 돌이 올 때마다 이게 이수가 이제 노림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네. 완벽하게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네. 왜 입구자로 두죠? 차렷하면 안 되나요? 이 바둑에 좀 이제 너무 이렇게 아침부터 어려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바둑에서는 이게 이론으로 따질 때 네.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바둑의 모양에서는. 네, 하나는 눈앞의 집이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발전성을 따집니다. 근데 고수가 되면 될수록 당장의 집보다는 발전성을 더 따집니다. 아, 네, 괜찮아요. 뭐. 네, 아침부터 네. 졸린 얘기를 해갖고 지금. 네. 그래서 프로들이나 고수들일수록 일부러 수가 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김일환 구단은 어떤 이 가치관의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집이냐, 어떤 발전성인데. 발전성이냐. 김일환 구단은 전형적인 발전성을 중시하는 유형이죠. 그렇죠. 집으로 따지면 네. 두 칸으로 전개하는 그렇죠. 게 최고죠. 황운중 구단은 정반대죠. 네. 당장의 집이 더 그렇네요. 원칙이죠. 여기도 보시면은 공격 아예 안 가지 않습니까? 집을 더 지키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반대 어떤 가치관을 가진 두 기사 간의 대결입니다. 자, 일단 백은 하변을 침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백이 약간 허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나와 끊으라 이제 그 얘기인데요. 자, 지금 끊어도 이 주변은 흑돌이 많기 때문에 흑이 유리한 싸움이 됩니다. 지금 뭐 상대를 약간 유도하는 건데 싸우지 않습니다. 황운준 구단은 싸우기 싫다, 평화주의적인. 평화주의자죠. 이러다 보면 이제 전투형들은 두 가지 전략을 쓰게 됩니다. 하나는 못 견디고 더 들어가는 이런 식의 전략을 계속 쓰게 그런 되는데 데만 보이는 거예요. 네, 이 고수들 바둑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1대 뭐 한 5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싸움을 아무리 힘이 세도 상대의 어떤 전략에 말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쓰는 두 번째가 상대는 좀 이렇게 굳어 있으니까 자꾸 모양을 넓힙니다. 이렇게. 그래서 들어오게 네. 유혹하는 거군요. 네. 이런 약점을 보이지만 일부러 안 네. 지키고요. 흑도 이제 아무리 탄탄하게 둬도 뭐 얘들 모양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훨씬 크기 때문에 한 번은 들어와야 되겠죠. 네. 그때 이제 공격을 하겠다. 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네. 백은 뭐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또 한 칸. 뭐 정말 극명히 네. 나눠지네요, 진짜. 네네. 그래서 이제 황운중 구단 예전 그 별명이 네, 황소라는 그렇죠. 별명이 있는데요. 성이 황씨이기 때문에 보통 제가 별명 질 때 그 이름 갖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아요. 네. 근데 실은 바둑 스타일 때문에 이렇게 한 칸씩 뚜벅뚜벅 아, 가다 뚜벅뚜벅 보니까 간다. 그래서 황소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김일환 구단의 별명은 페이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도 패를 좋아하셔서요. 네. 자, 일단 황원준 선수가 둔 네. 한 칸 뛴
네. 아, 여기서도 가능합니까? 근데 지금 네. 이수는 이게 상대를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자극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중복형으로 만드는 건데 이 고수들일수록 이렇게 돌이 뭉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쁘다.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나쁘다기보다 싫어하는 형태입니다. 일단 뭔가 굴복을 당한 네.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발을 유도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살살 건드리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네. 꼭 참다가 네. 화를 내죠. 지금 바둑에서도 좀 흙은 난 싸우기 싫다라고 하는데 이게 살살살 건드리면은 네. 한번 욱하게 됩니다. 네. 네, 지금 젖힌 것도 약간은 이제 반발을 한 형태죠. 왜냐하면 여기를 둘 때 이쪽을 두면은 빠져나가는 게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흙의 모양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죠. 이 바둑은 이제 이 흙이 백이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좀 여기 다음 수가 이제 여기 넓혀서 뭐 대형 모양을 펼칠 수도 있고요. 뭐 이제 보통 이거를 이제 움직여 가면서 싸움을 좀 유도할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김일한 구단 입장 이런 데를 많이 좀 붙여서 전투를 와, 이제 멋있네요. 유도를 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좀 더 좀 뭐 압박을 비슷하네요. 가죠. 네. 자, 만약 받아주면 어떻게 두겠다는 건가요? 네, 계속 이제 상대를 압박을 해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거나 늘면서 네, 받아주길 기다리는데 이런 형태가 되면은 보통 이런 식의 모양을 고수들에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돌이 이제 굳어간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반발을 이렇게 반발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 다시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또 반발을 또 합니다. 아, 네. 계속 또박또박 참고 있어요, 지금. 김일환 선수는 어떻게든 이제 좀 전투를 네. 유도하려고 작전을 네네. 짜고 있죠. 자, 이제 부천 판타지아 입장에선 뭐 지금 김일환 구단 입장에서는 변화를 좀 많이 줘야 되는 입장인데요. 네. 이제 부천시가 7월부터도 상당히 새로운 변화를 또 한다고 합니다. 아,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시가 있고 그다음에 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부천시는 구를 이번 7월 5일부터 모두 없앤다고 합니다. 구청을요. 그럼, 네. 네, 그래서 어떤 이제 구가 아니라 바로 이제 시로 이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구를 모두 통폐합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첫 번째 변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천 판타지아 부천시가 30대가 뽑은 가장 살기 좋은 살고 싶어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30대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자녀들 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천시에서는 3학년이 되면요 모든 전 학생들이 수영을 배웁니다. 아,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수영을 배우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4학년이 되면은 이제 축구를 배웁니다. 모든 애들 축구를 여자 그러니까 필수 교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네, 거군요. 무조건 다 해요. 그리고 스포츠로서. 5학년이 되면은 전 학생이 부천시 모든 초등학생들이 바둑을 배웁니다. 와, 벌써 시행하고 있는 네네, 건가요? 이미 아, 시행을 하고 이제 시범적으로 네. 했는데 반응이 워낙 좋아서 네네. 네, 내년에는 부천시 전 초등학교로 이제 확대가 되죠. 그렇군요. 6학년이 되면은 만화를 배웁니다. 만화를 그리는 걸 배우나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예체능을 부천시에서는 3학년 때부터 다 시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요즘 막 네. 기말고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남길로 30대 아무래도 들리지가 자녀가 있는 네. 3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가 네, 부천이라고 하는데요. 5학년에 바둑을 배운다. 네. 아주 신선합니다. 네. 근데 저는 바둑만 하는 줄 알았더니 네, 바둑 말고 저는 만화가 더 신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화라는 얘기 이제 그림 그리는 건데 애들이 그렇죠.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좀 어려워하니까 만화를 그리라고 이제 그럼. 만화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또 스토리도 창작을 네.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네. 지금 백이 나를자로 덮어 씌웠잖아요. 어깨를 네네. 지금 흙에 네. 어디 둔 건가요? 아, 여기를 뒀습니다. 아, 거기요. 네.
백은 오. 상대가 안 싸워주니까 네네. 무리하게 상대 모양으로 갈 수는 없고요. 이쪽을 키우는 전략을 계속 이제 뭐둘 수밖에 없고, 근데 이수는 지금 이쪽을 붙여서 이 돌이 깨집니다. 네네. 이 모양이 깨지는데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거 한 점을 희생하더라도 이쪽을 좀 계속 키우고 저것이 있습니다. 너무 좋다 이거죠. 네. 일단 딱 볼 때도 상변의 그 나를자는 아주 좋아 네네.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자꾸 변화를 뭔가 줘야 되죠. 그 항상 불리한 쪽에서 뭐든지 변화를 가져갑니다. 이 바둑도 그렇고 보시면은 처음에는 아무리 백이 바둑을 잘 둔다고 해도 무조건 나쁠 흑이 수밖에 유리합니다. 없죠. 예.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시니어 기사들 10대, 20대들은 흑이 쓸 수 있는 범위까지 모두 연구를 다 하니까 후반 승부를 중후반을 끌고 가는데요. 이제 시니어 바둑 리그에서는 저는 개성이 좀 더 중요시 여기고 기세를 중요시 여기니까 이런 반발이 많이 발생을 하죠. 자, 이거 젖힐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거 넘어가는 정도로는 흑이 이득은 이득이지만 큰 이득이 아닙니다. 돌 하나가 이제 놀게 되죠. 네. 그래서 젖히면은 이걸 끊게 됩니다. 자, 그럼 백은 잡으러 가고요. 단수 치면은 있고, 네, 이런 식이 이제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지금 축이 맞게 되는데 축이 지금 이수로 안 되게 되죠. 네, 이쪽에 그러네요. 백이 있어서 축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미리 공작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네, 젖혔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만약에 반대로 젖히면은 이런 축이 관계 있으니까 흑이 이런 데로 둘 가능성이 높죠. 못 봤습니다. 이렇게 두 번 두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백의 전략이 다시 틀어지게 되니까 네, 저거는 이 선으로 기겠다는 거네요. 네. 우화 쪽은 뭐 어쩔 수 없다. 그냥 희생하겠다는 뜻입니다. 흑이 약간 득을 받습니다만 이제 이쪽에 어떤 미래 가치에 더 투자를 한 거죠. 자, 일단 부분적으로는 기분이 좋은데 네. 과연 형세는 어떨까요? 뭐 지금은 뭐 흑이 뭐 나쁘지 않고요. 백도 그걸 감수하고 둔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인데 이제 한 가지 또 변수는 흑이 이쪽을 이제 잡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약점이 모두 사라진 거 한번 좀 보지 않습니까? 이 끊는 거를 네. 한번 지그시 이제 한번 눌러주면서 노리고 있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바둑에 보시면은 대국이 굉장히 정적이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대국자마다 이게 뭔가 특징이 좀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보통 개가할 때, 뭐 계산할 때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쪽을 자꾸 눌러보지 않습니까? 자리가 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생각하고 있는 거를 이게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그치. 지금 신기하네요. 황원준 구단은 토시토시하게 이걸 좀 잡아볼까, 네. 한번 키워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둔이상은 저 두 점을 접수를 해놓지 않네요. 네, 어차피 여기는 이제 서로 안 언제든지 되니까요. 둔다. 네. 저 묘한 태국 습관이 나오죠. 네. 본인은 잘 모르는데 이제 상대들은 여기 생각하고 있구나. 네, 알게 되죠. 보통 어렸을 때 배우잖아요. 네. 생각하고 있는 수 있잖아요. 특히 네. 수가 나는 곳은 절대 쳐다보지 말라고. 네. 이제 시선 처리. 시선 처리. 뭐, 연기도 원래는, 잘해야 돼요. 네, 그런 게 없었는데 이창훈 구단 나온 다음부터는 연기도 좀 잘해야 되고. 네, 연기도 잘해야 되죠. 자, 이제 나와 끊으니까 이쪽 연결을 하라는 건데요. 자, 요거는 이제 지금은 거의 막을 것 같습니다. 괜히 기분 나쁘네요. 네, 이쪽을 둘 때 지금 이쪽 워낙 단단해지니까 네. 이게 수가 안 납니다. 근데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요 정도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자,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바둑이 약하면 약할수록 끊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고수가 되면 될수록 상대 약점을 상대가 이게 급소를 때려서 있게 하면은 두 번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기량이 세질수록
끊는 것보다는 급소를 때려서 그 자리에 있게 하죠. 보통 두 번을 둘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뭐 백이 모양이 좀 나쁘긴 하죠. 예, 어쨌든 흑의 이 급소를 이용한 두 번 두기 네,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영화 멀출산 대 부천 판타지아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2016)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13라운드 3경기입니다. 영암 멀출산 대 부천 판타지아의 대결입니다. 자, 시니어 리그가 네네. 이제 거의 뭐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어요. 한 네. 3개월 정도 했는데요. 네. 이제 한 판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네. 서로 한 판씩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 네. 오전 10시에 생방송을 한다는 것도 아주 산뜻 신선했었죠. 네. 시니어 기사분들에게 이제 아침 일찍 나오는 게 좀 부담되지 않느냐. 이게 뭐 보통 이제 프로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기 자유다 보니까 아침이 좀 빠르진 않아요. 대체로 저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뭐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봐둬서 좋다고 네, 웃으면서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네. 아침에 빠르게 또 하고 또 바둑을 두게 되니까 굉장히 의욕이 더 생기신다고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좀 점심 때 바둑을 두는 것도 네. 있지만 아침에 두는 것도 꽤 집중이 네네. 잘 되죠. 네. 또 요즘에는 이제 일반 프로 시합들이 네. 10시에 두는 경우가 조금 드뭅니다. 예전에는 정말 많았는데요. 예전에는 무조건 10시에 무조건 시작을 했죠. 10시였는데요. 시니어 기사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시간대입니다. 또 저녁 시간도 상당히 많죠, 네. 이제는. 네. 근데 예전에는 지금은 교통이 워낙 편리해져서 네. 이제 오기철 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주에서 광주에서 오나요? 오지 않습니까? 지금에 뭐 당일날 와도 상관없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컨디션 관리도 힘들고 전날 맞아요. 와서 거의 전날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워서 지방에 핸디캡이 많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이제 서울로 많이 올라오셨죠. 김일환 구단도 예전에는 이제 부산 쪽에서 계시다가 이제 서울로 이제 시합이 많아지면서 올라오셨는데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편해졌고 아주 두 개도 네, 좋다고 얘기를 하시죠. 양간옥 8단도 지금 사시는 곳이 이제 대전입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네, 아침밥 먹고 오면 딱 10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일단 흑이 네, 날일자. 나왔습니다. 자, 이제 백은 신경도 안 어쨌든 써요. 신경도 안 써요. 네, 뭐 흑이 백 입장에서는 이쪽을 좀 흑이 공격 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자, 어쨌든 자꾸 압박을 갑니다. 이게 엉겨 붙으면은 떨어뜨려야 되니까 결국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여기서 이제 안 하려면은 젖혀야 되는데 여기를 치받았을 때 반발이 안 됩니다. 이쪽이 뻥 뚫려 버리니까요. 네, 그건 참을 수가 네, 없고요. 받아야 되는데 자꾸 돌이 밑으로 이게 쳐져 버리면은 이런 바둑이 굉장히 나중에 엷어집니다. 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싸움을 주로 합니다. 이렇게 두고 이제 싸움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안 싸우다가 갑자기 싸우려 그러면 네, 좀 싫은 자리죠. 자, 그렇다고 하기엔 또 젖히는 것도 뭔가 네. 굴욕 같고 좀 고민이 되겠어요. 네, 여기는 너무 쳐져서 싫고요. 이쪽을 여기 이제 너무 세게 두는 건데요. 참아둡니다. 컨셉이에요, 컨셉. 네. 네, 일단 끝없이 기다리는. 네. 네. 이 황원준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좀 심적인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영훈 네. 멀출산 하면 이 조은현 선수가 워낙 또 잘해줬었잖아요. 네네. 자, 어쨌든 황원준 선수의 이 첫 승을 기다리고 있을 네. 텐데요. 네. 시니어 기사 분들에게 뭐 그런 걸 좀 이제 물어보면은
그냥 그런 부분은 그다지 네. 아 그래요? 그냥 어떤 이런 이제 무대가 좀 이제 바둑 수 있는 무대가 생긴 거에 대해서 일단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또 워낙 또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요. 네, 아닌 척하면서 시크한 척하면서 시크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별로 신경 안 쓸 척하면서 신경 많이 쓰시고. 네. 알고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자, 이거 늘었습니다. 네. 이제 요거는 이제 돌의 사활에서 이쪽을 두면은 호구 쳐서 이게 좀 사활이 일단 확실히 살아두게 되죠. 이거는 빠지게 되면은 약점 생기는데 백이 나중에 치중 가고 이쪽을 좁혀가면은 흙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요. 뭐 네. 다른 곳은 배제하고 네. 저 상변에서의 모양은 네. 조금 흙이 기분이 좋진 않아요. 네. 지금 백이 한 번 두고 두 번 두고 세 번 둘 때까지 다 네. 손을 뺐으니까 흙 입장에서는 견뎌야 되는군요. 네, 압박을 견뎌내야 되겠죠. 네. 그것은 뭡니까? 네. 이 선 넘어가려는 이 선 것 넘어가겠다는 건가요? 네. 젖혀서? 같습니다. 사활이 걸렸으니까 에잇 넘어가고 만다. 네. 이 바둑은 일단 황원준 구단이 워낙 싸움을 안 해주니까요. 네, 좀 장기전이 되겠네요. 네. 지금 오늘 이 두 팀의 선수들은 어떤 오늘 대국만큼은 굉장히 좀 점잖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지금 모든 판이 좀 오늘은 차분하게 진행이 되는데 보통 이럴 때는 3국에서 항상 먼저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부천 판타지와 네. 영암 월출산 팀 두 팀 모두 약간 차분한 느낌이 들어요. 네네. 네. 그렇죠. 자, 뭐 김일환 구단도 상대가 워낙 안 싸워주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네. 모양 계속 넓힙니다. 자 확실한 컨셉의 대국이었습니다. 자 3국과 2국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3국을 보도록 할까요? 자 3국은 김동면 선수 대 네. 오규철 선수입니다. 네. 이 바둑이 지금까지 이제 서로 집을 잘 차지하다가 네. 흙이 젖히자 백이 끊었습니다. 이거는 흙이 일부러 좀 젖힌 거죠. 끊으라고 했고요. 그러자 밀고. 네, 밀고 이제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됐네요. 자, 이제 오규철 구단은 항상 선실리 후 이렇게 전투 유도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저희가 이제 바둑을 둘 때 속기 바둑을 둘 때는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실리로 그래서, 가야 되는지. 네. 그래서 모르면 챙겨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면 소빼라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디도 될지 모를 때는 집을 챙겨라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데요. 집을 챙겨 놓으면 이 상대의 네. 입장에선 좀 초조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바둑은 이제 흙이 여기 이제 좀 4개 모양이 있는데 이 집의 모양이 10집이 채 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쪽이 뭐 10집이 살짝 넘는 정도죠. 10집, 20집, 합해서 30집입니다. 백은 요거 한 채가 10집이죠. 보통 요 화점의 모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5집 정도 본다 그래갖고 그거밖에 안 봐요? 네, 저희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왜 5집인지는 미스테리하지만 이창호 구단이 5집으로 본다고 하니까 네, 그런 걸로? 그냥 그런 걸로 네. 이창호 구단이 이제 형세 판단 쪽에서는 독보적인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 정석이죠. 저희가 예전에 놀랬던 게 이창호 구단의 이게 몇 집으로 보느냐 물어봤습니다. 몇 집으로? 다섯 집. 구침에서 더 늘지 않나요? 네. 죄송해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100에도 한 8집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네. 이창호 구단이 6집으로 보더라고요. 아, 6집 네.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한 가지 더 하면은 이거는 이 모양은 흙이 몇 집으로 볼까요? 이창호 구단은. 네. 6집, 7집. 네.
아니면 5집으로 아, 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해가 안 돼갖고 네. 이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7집 아니냐라고 어. 했는데 이창호단은 여기 붙이거나 아, 그 보통 수가 납니다 이쪽이.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네네. 그래서 수가 여기가 5집, 100은 6집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미스테리합니다. 자,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네. 흑이 100이 여기를 도는데 이제 또 또 실리 챙겼습니다. 그렇죠. 네. 뭔가 이제 끊는 것도 노리면서 네, 집도 그렇죠. 챙겼어요. 네, 좀 여기를 이제 네. 얘기하시는 거죠. 보시면 이어야 되는데 여기 늘고 지킬 때 이 수가 있으니까 연결해 가면은 100이 정말 잡히네요. 네. 저 그래도요, 그 네. 한 점은 요석 아닌가요? 네, 100이 지킬 것 같은데 요 교환이 물론 뭐 여기 집으로는 이득인데 100이 이쪽에 돌이 오다 보니까 여기로는 조금 약해집니다. 네. 모든 부분에 다 이득이 되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지키는 거는 누구나 다 좀 실은 좀 참아야 되니까 싫죠. 네. 이게 참아야 되는데 네. 알면서도 못 참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 참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요. 일단은 참아야 되는 네. 것, 반발하는 수들이 생각나는데 저는 반발하는 수부터 생각을 네.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반발을 하면은 당장은 좋은데 네. 항상 여기가 이제 결국은 지켜야 신경이 쓰이는 되니까 거군요. 네. 이론적으로는 어떤 감정이 없는 알파고라면 뭐 당연히 지키는 거죠. 어차피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근데 사람인지라 지키는 게 싫은 겁니다. 상대가 둔 거에 받아야 된다면 뭔가 누구나. 좀 얻어 네. 맞는 것 같잖아요, 네. 느낌이. 자, 김동민 선수도 뭐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네. 제가 이제 바둑 팬 분들한테 가끔 얘기를 듣는 것 중 하나가 어떤 분들은 바둑 잘 두는 사람에게는 감정이 없다? 아니요 그 딸을 주기 싫다 이 얘기를 하세요. 농담 삼아 왜 그러세요 했더니 바둑 잘 두는 사람들은 성격이 나빠야 된다 이겁니다. 네. 아닌데. 그러니까 상대를 괴롭혀야 되는 수들이 많죠. 그건 상대를 그렇죠. 역으로 가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좀 기억이 약하신데 농담 삼아 바둑 잘 두는 사람이 싫다고. 네. 바둑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바둑은 좀 뭐 못돼야지 잘 된다 이런 네, 얘기 네. 저도 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괜히 이기고 나서 상대한테 네, 미안한 감정이 들면 네. 그때는 승부가 끝난다 뭐 이런 얘기죠. 네. 또 예전에는 좀 어떤 바둑이 이기고 나서 또 바둑 팬들도 보면은 이기고 나서 가끔 이게 던지는 한마디가 사람을 울컥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둑이 이제 스포츠가 되면서 저희도 이제 그런 매너라든지 그런 네. 부분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유망주 프로가 되려는 유망주들에게 어떤 바둑 실력도 물론 가르치지만 또 매너 부분을 많이 가르칩니다. 지금요 사실은 네. 입단자가 1년에 한 네네. 대여섯 명 되거든요. 네. 입단자를 2년 입단자들을 모두 네. 모아서 지금 네. 연수를 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전 삼성화재 연수원에 지금 연수를 가서 바둑 외에도 네네. 여러 가지 인성적인 면, 매너, 네. 제일 지금까지 네네. 재밌었던 수업 중에 하나는 사인을 만들어준대요. 아, 아무래도 사인을 할 일이 네. 많이 있잖아요. 그 교육을 갔다 오면 뭐 프로 기사로서의 여러 가지 소양도 많이 배운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아마 일주일 동안 한다고 하죠. 네네. 네. 우리 후배들이 일주일 갔다 오면은 바둑이 제일 쉬웠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백이 좀 위험 부담을 하나 안고 공격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더 지켜지면은 그러게요. 네, 이쪽을 버리고 둘 수는 없습니다. 이거 요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느 시점에 한번 지키긴 해야 되는데 자, 언제 지킬까요? 보통은 그냥 이 정도 하고 한번 지키는데 이게 더 갔습니다. 자, 만약에요. 네. 지금 흙이 건너붙여서 둔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글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쪽을 버티게 되면은 네. 그 수익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을 아, 끊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젖히면? 이렇게 예측이 다 되는데요. 네네. 요 돌이 빠져 나갈 때, 네, 이렇게 돼서 연결이 되느냐 네. 안 되느냐.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됐다. 이걸 만약에 상대가 이제 젖혀줬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늘게 되죠.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미리 좀 하나 붙여보는 거죠. 뭔가 그쪽의 수익기를 서로가 지금 네. 하고 있는 거군요. 이거 여기 둔 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백이 시원시원하게 공격은 가지만 백의 위험률은 계속 30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굉장히 부담을 안고 싸움을 다섯, 좀 하고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은 열. 늦추면은 남았습니다. 더 나쁜 게 되니까 이런 보통은 에라 모르겠다 이제 더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형태가. 근데 이런 모양은 백도 지금 이쪽이 돌이 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죠. 이쪽이 저쪽도 지금 여기 흙이 두게 되면 미생이 됩니다. 백이 젖혀서 반발. 네. 네. 또 어떤가요? 뭐 반발을 했는데요. 이제 끊어졌을 때, 네,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백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수들은 어떤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요. 이 행마법, 어떤 전투 법에 의해서 이게 두는데 법을 다 역순으로 좀 두고 있어요. 어떤 젖히는 방향이 항상 넓은 쪽으로 둬야 되는데 좁은 데로 가고 돌이 붙이면 젖히고 끊으면 늘어라라고 하죠. 근데 단수 치는 거는 어차피 여기 또 둬야 되니까 네. 이게 속맥이라고 합니다. 속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네, 백이 지금 이렇게 온갖 속수를 다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너무 어려운 얘기를 많이 네, 하시는데요. 그렇군요. 아직 아침이라. 네. 그만큼 이제 백이 비상수단을 이제 총동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이제 단수를 나가게 되면 네. 백도 싸우겠다는 거죠. 같이 네. 나와서. 자, 한바탕 싸움이 네네. 벌어지겠습니다. 저희야 좋죠 뭐. 네, 거기 뭐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백이 지킬 때가 좀 세 군데가 됩니다. 이쪽 뚫리는 것도 좀 신경 써야 되고, 요거 살려야 되고, 여기 신경 써야 되고, 백이 좀 여러 가지 걸려 있습니다. 우선 아직까지는 이 수가 이쪽이 움직여 나가더라도 여기를 붙이고 있게 되면은 여기를 둡니다. 그러면 지금 형태상으로 모양은 굉장히 사납지만 축이 안 축이 안 됩니다. 되군요. 여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흙이 결행은 안 됩니다. 자, 그렇지만 뭔가 네. 좀 장치가 네, 아슬아슬해요. 되면은 네. 네. 가능하겠어요. 지금 한번 응수를 물어보고 음. 네, 이런 쪽을 두게 되면 뭔가 백도 상당히 괴로워 보이는데요. 그럼 일단 축은 안 되니까 여기 버텨내야 됩니다. 네. 근데 아무리 축이 안 된다고 해도 네, 모양이 너무 사납긴 합니다. 이게 오유철 구단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남은 시간을 여기서 이제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상당히 네. 어려운 게요. 뭔가 흙이 저기에 지금 네. 꽂혀서 장치를 하다 보면 네. 또 백이 변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 결행하는 시기가 너무 네. 중요한 게 너무 손해를 많이 보면은 이 시점에서 이 한열 버리겠죠. 근데 이것도 미리 너무 빨리 해버리면은 돌이 자충이 걸려갖고 그러니까요. 이수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뭔가 될 듯한데 결행 시기가 중요합니다. 네. 지금 백이 어쨌든 너무 아슬아슬하게 두고 있긴 합니다. 네. 지금 여기 두 가지만 엮여도 좀 피곤한데 여기 뚫리는 부분도 좀 절반 선수 듣고 있었고요. 자, 좀 네. 수습을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아요. 네. 지금 오기철 선수는 뭔가 이 수순의 묘를 네. 잘 이용해서 좀 여기서 한번 점수를 크게 얻어보겠다 뭐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기회입니다. 자,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나 봅니다, 오기철 선수. 네. 가장 솔직하게는 이건데 이걸 해버리면은 이거 잡히니까 이제는 여기에 뒀을 변신하죠. 때, 네, 이걸 버리죠.
가끔 이런 분들 네. 계세요. 아까처럼 하고 네. 건너 붙였을 때 백이 변신하면 머리를 치면서 네. 혼자만의 수일기에 빠진 거죠, 그거는. 네, 그렇죠. 또 이게 시간 사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프로들은 고수들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돌이 붙었을 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돌이 붙을 때 생각 좀 안 하기도 하고 또 조금 생각하면은 친한 분들끼리 대고 이러면 봐둔 사람 어디 갔냐 하면서 이제 굉장히 구박이 쏟아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생각하다가도 좀 기다려 하면서 두시는데요. 자네 자 이러면서. 그냥 자. 참아둡니까? 뭔가 두 가지를 노리고 있는데 네네. 지금 여기 두려고 했었죠. 그 여기와 뭐 이쪽 싸움과 여기 두 개를 노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항상 이 약점이 있으니까 약점을 먼저 지키는 거는 굉장히 정수에 가깝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데요. 여기 두면은 백은 무조건 이걸 잡겠죠. 한 점 버리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 정도로 하기는 뭔가 이득을 봐도 좀 싫은 자리인데요. 자, 오기철 선수가 역시 네. 그 자리를 두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수이긴 합니다. 네. 이쪽하고 여기를 이제 확실하게 노리는 거죠. 백이 이제 2점 잡으려면 잡을 수는 있겠네요. 네. 백이 약간 풀릴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다만 이 2점의 거북등이긴 한데 주변에 흙이 워낙 강해서 쓸모가 어떤 조금 덜 하긴 하죠. 근데 그렇죠. 이쪽에 두면은 모양이 또 생기니까 뭐 나쁠 리는 30초. 없겠습니다. 하나, 근데 지금 분위기가 김동명 넷, 구단 입장에서는 다섯, 여섯, 여기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골을 번 더 외칠 수가 외치니까. 있죠. 네. 열. 3번 남았습니다. 한 번 더는 아예 여기 지켜버리고 흙이 움직이는 걸 기다려서 싸우는 게 또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니어 기사 리그를 하면서 시니어 기사분들도 어떤 TV 대국을 이제 많이 나오게 되시죠. 네. 이제 성적에 신경 안 쓰시는 그렇죠. 것처럼 하는데 제일 쓰실 굉장히 거예요. 신경 네. 네. 그리고 다섯. 예전에는 이렇게 이기고 진 게 바로바로 나오지 않지만 이제 확인이 생중계되니까 되잖아요. 네.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한 마디씩 하시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점점 신중하게 두시더라고요. 또 재방송까지 있으니까 더 네. 아픔이 배가 되죠. 자, 오기철 선수는 그 자리가 두고 싶었나 봅니다. 네, 그렇죠. 좀 통 크게 엮어가네요. 네네. 역시 이 정도는 좀 약하다고 본 것 같고요. 여기 둔 거는 이제 반대로 이쪽을 좀 세게 공격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백도 뭐 지켜두게 되면은 한 집이 있는 돌은 잡으러 가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하나, 둘, 백이 뭐 셋, 크게 공격당할 돌은 넷. 아닙니다. 다섯, 여섯. 이 시니어 리그를 네. 하면서 이 재발견한 기사들이 많이 네. 있는데 오기철 선수도 그 중에 하나고요. 또 이 그 인천 예림도의 박승문 선수 네, 그 개막식 때 네. 승리의 문이 될 것이다. 근데 정말 맞았어요. 근데 오철 구단은 워낙 실력이 있으시고 네. 예전에도 좋은 성적 많이 내셨고 재발견이라고 하면 좀 섭섭해하실 것 같고요. 그런가요? 근데 박승문 쳤다는 저는 정말 몰랐죠. 네. 어. 그리고 유병호 감독님께서 승리를 부르는 문이 될 거다 그래서 이게 웬 뜬금없는 개그인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정말 말이 씨가 됐어요. 농담이 현실에 돼서 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제 결행한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픕니다. 근데 이제 백이 다 받아주면 좀 기분 나쁘고요. 백도 이제 반발을 할 때 역으로 이제 가는 부분들이 있겠죠. 거의 뭐 네. 화려한데요.
저런 요게- 것도 이제 다 생각이 있죠. 그럼요. 네. 지금 네. 아, 지금, 그거. 네. 그러니까 뭔가 받아주면은 여기로서 울타리가 쳐지지 않습니까? 네네. 나가는 진로에 딱 맞고 있으니까 보통 이제 기력이 1급이 돼도 어떤 상대가 여기를 두면은 여기만 쳐다보지 않습니까? 대국을 하실 때. 그러면은 맞아요. 여기만 두니까 네네. 여기서 한창 막 싸우다가 음. 이제 흙이 잡으신 분이 잘 안 됐네 그러고 혀를 끌끌 차면서 여기를 두는데 그럼 바둑이 좋아요. 봐도 끝나 있고. 근데 이제 실은 바둑이 돌이 하나 놓여지면은 이쪽과 이쪽 원래 내 방면이긴 한데 일선적 의미가 없으니까요. 중앙은 좀 공허하고 양쪽을 보면은 대부분 맞습니다. 네. 자 여기 다음 수가 자 정수는 이렇게 두는 게 정수인데 네, 시니어 기사분들은 한 번씩 만져주는 공통점이 있네요. 네, 이렇게 두면 백이 너무 쉽게 안정되고 여기 세력은 좀 별볼이 없습니다. 그렇죠. 두 점을 이미 잡았기 네. 때문에 그런데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약간 이쪽을 노리는 것 같은데 원래 이쪽으로 좀 젖혀서 싸움을 해도 흙이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요. 아마도 보통 이런 식의 집은 잘 짓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굉장히 가치가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이쪽일 것 같습니다. 지금. 자, 한번 계속해서 이제 네. 힘을 비축하고 있는 오기철 선수입니다. 네. 뭔가 이제 폭탄을 터뜨릴 때가 됐죠. 네, 한번 꾹 눌러줬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어디를 지금 노리고 계신가? 근데 흙도 여기를 딱 여기 약점이 있어요. 네, 여기 딱 째면은 아, 달라져서 거긴가요? 또 약간의 약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왕 이기는 거, 네, 통쾌하게 그러면 이기고 나서 또 이 팬들에게 하실 말씀이 또 많죠. 네. 이왕 이기는 김에. 네. 근데 항상 이렇게 스케일이 크면은 항상 허점이 많아서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아우, 네, 김동면 구단 입장에서는 30초. 위기이면서 기회이기도 합니다. 셋. 자, 상대를 점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너무 좋은 자리인데 이거는 이제 역습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이 일단 역시 축장문이 안 되니까 네, 일단은 잘 안 되는 곳입니다. 이쪽에 뭔가 좀 요걸 둬야 되는데요. 받아주면 이거 넣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축이 되는군요. 네, 그러면 젖혀서 끊는 수가 생깁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오구철 구단 입장에서 이미 좀 이쪽에서 요걸 공격하기 위해서 백에게 12집이라는 집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짜잘하게 이런 거 잡으려고 좀 두기는 싫죠. 네, 뭔가 한 방은 크게 가는 전략입니다. 지금 흙이 저 도로의 대마를 잡기 위해서 희생한 비용이 있어요. 여기하고 본전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 네네. 네, 이것도 좀 허용했으니까 두 개가 합치면 20집이 넘습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대마 네, 좀 잡는 방법이 괴롭혀야 될 없는데요. 것 네. 같아요. 한 방 잡으러 가서 한 방에 털고 만에. 나오는 거였는데. 자, 일단 마땅한 공격 수단이 네. 보입니까? 글쎄요, 이 느는 게 안 되면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 호구 형태가 되면은 이런 식의 모양이 됩니다. 네, 일단은 뭐 되든 안 되든 흙은 좀 이런 쪽이 될 것 같은데, 네, 보기에는 좋지만 예, 20집의 비용을 지불하고 공격하는 거라 요 정도 좀 얻는 거는 양이 안 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수가 아니라 뭔가 여기서 또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뭔가 다음 수가 상당히 묘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묘수 아니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페인이 될 수 있는 수가 나올 수가 있죠.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마 오기철 구단이 남은 시간을 여기서 거의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위아래 여기냐 여기냐 거의 여기로 가면은 굉장히 좀 스케일이 너무 커지고요. 물러서면은 조금 불만족스럽고요. 자, 오기철 선수와 김동면 선수의 중앙 대마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